안녕하세요. 한방의 바나다 한방일타 정샘 발을정 한방병원 정인호 원장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그동안 방영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O, 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단정적으로 답변해야 해서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그동안 방영했던 것과 한의학 원장과 코크란 리뷰와 개인적인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답을 준비해봤습니다. 차가운 데서 자면 구안화사에 걸리나요? 정답은 X입니다. 만약 차가운 데서 자서 구안화사가 발병한다면 계절별로 추운 계절에 혹은 환절기에 많이 발병하거나 추운 지방에 많이 발병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안화사의 발병률을 보면 사계절 모두 똑같고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차가운 데서 잔다고 해서 구안화사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들 입장에서 날씨가 추워지면 안면마비가 왔던 부위가 뻣뻣해지거나 불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구안화사가 오면 시력에도 연관성이 있나요? 네, 정답은 O입니다. 구안화사가 오면 눈물이 나서 각막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알륜근에도 마비가 오는데요. 이 알륜근이 마비되면 각막을 적셔주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막이 손상될 수 있고 이 경우에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안화사 초기에 알륜근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안대를 해주거나 인공 눈물을 넣어서 각막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면마비가 오면 얼굴에 감각이 안 느껴지나요? 예, 정답은 X입니다. 얼굴의 감각을 주관하는 것은 5번 뇌신경인 3차 신경이고요. 얼굴의 표정근을 주관하는 것은 7번 뇌신경인 안면신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안면신경 마비인데 안면신경 마비는 7번 뇌신경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얼굴의 감각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감각 저하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얼굴이 먹먹하다거나 약간 감각이 저하됐다거나 그런 정도로 표현하게 됩니다. 통증이 있는 안면마비도 있나요? 예, 정답은 O입니다. 안면신경은 얼굴의 표정근뿐만 아니라 귀 뒤의 감각과 혀의 감각을 주관하기 때문에 통증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 꼭 해야 되나요? 예, 정답은 O입니다. 안면마비는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불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치료할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반드시 입원 치료할 것을 권합니다. 하이포나 울세라와 같은 시술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될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얼굴을 따뜻하게 해줄 정도의 고주파나 마사지는 도움이 되지만 강한 열 자극인 울세라나 하이프 등은 오히려 안면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면마비가 왔을 때 너무 강한 자극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안화사가 유전이 되는 걸까요? 정답은 X입니다. 유전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선천적인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을 말하는데요. 구안화사의 유전자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강한 가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력이라는 것은 후천적인 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서 발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문헌 연구에 의하면 58년 동안 3대에 걸쳐서 18명이 발병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저희 한방병원에도 자매가 같이 발병하여 입원해 계십니다. 안면마비가 스트레스 등과 관련이 있나요? 네, 정답은 O입니다. 발병 당시의 정황을 물어보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화 올빼미에서 인조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갑자기 얼굴이 틀어지면서 구안화사가 발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환자의 경우에도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치료 속도나 치료 효과가 많이 차이가 날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어떤 질환이나 초기에 적절하게 얼마나 빨리 치료하느냐가 예후를 결정하는데요. 안면마비가 왔을 때 이유통과 미각 소실이 계속 지속된다면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원하셨을 때 이유통과 미각 소실은 진통제 없이 침 치료 한두 번만으로 대부분 호전됩니다. 안면마비가 갑자기 생기기도 하나요? 네, 정답은 O입니다.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의 경우에는 하루 이틀에 걸쳐서 갑자기 확 악화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사이에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한다면 말초성이 아닌 중추성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안면마비도 예측할 수 있나요? 네, 정답은 X입니다. 특별히 뒷목을 긴장시킬 만한 증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귀뒤가 아프다거나 하는 이유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유통이 있는 환자는 전체의 50%이고 그 50% 중에서 4분의 1만이 발병 2, 3일 전에 증상이 나타나고 절반이 안면마비와 동시에 나타나며 나머지 4분의 1이 발병 후 2, 3일 있다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전체 안면마비 환자 중에서 8분의 1만이 발병 전에 이유통이 나타나는데요. 이때는 이미 예방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다만 평소에 과도한 스트레스는 피하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추성과 말초성을 MRI 또는 CT 없이 구별할 수 있나요? 정답은 O입니다. 다른 신체 증상을 동반하거나 한두 달에 걸쳐서 서서히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를 반복한다면 중추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징적으로 마비된 쪽의 얼굴에 이마가 마비되지 않았다면 이는 중추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초성의 경우에는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확 악화가 되며 이마도 같이 마비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마비가 되고 다른 신체 증상은 없으며 이마도 같이 마비가 됐다면 이것 때문에 CT나 MRI를 찍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안면마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질병인가요? 정답은 O입니다. 안면마비가 발병할 확률은 1년에 10만 명당 32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를 평생으로 환산해 보면 본인이 안면마비에 걸릴 확률은 3% 정도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겪거나 주변에서 봤을 만한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밑이 떨리는 것도 안면마비 전조 증상인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우리가 흔히 눈밑이나 입가가 떨리는 것은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피로했을 때 많이 발병합니다. 구안화사 전조증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구안화사 회복 뒤에 근력이 아직 약한데 뭔가 움직여 보려고 하다 보면서 눈밑이 떨리거나 입이 떨리거나 그러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면마비는 뇌 질환인가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안면마비는 중추성이 있고 말초성이 있는데요. 중추성은 뇌 자체에서 생긴 질환으로 뇌의 질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는 뇌에서 빠져나온 말초신경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뇌질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세모입니다. 안면마비는 바이러스성 질환인가요? 네, 정답은 X라고 생각합니다. 특발성 안면신경 마비 환자의 안면신경을 생검해서 PCR 검사를 했더니 14명 중에서 11명에게 단순포진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에게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단순포진 바이러스는 외부에서 감염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 몸에 지니고 있던 바이러스입니다. 또한 항바이러스제는 효과가 없고 계절, 지역, 연도별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바이러스성 질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면마비는 재발률이 높은 편인가요? 정답은 O입니다. 일반 사람이 안면마비가 올 확률은 1년에 10만 명당 3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6에서 7%가 재발한 사람입니다. 이를 조건부 확률로 따져보면 정상인에 비해 한 번 마비가 됐던 사람이 다시 재발할 확률은 200배 정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재발률이 엄청 높은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안화 사는 고령자들만 걸리나요? 정답은 X입니다. 구안화사가 발병하는 사람들을 보면 15세에서 45세가 가장 많습니다. 15세 이하와 60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드문 편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확률을 보면 14세까지는 정상으로 회복될 확률이 90% 정도로 상당히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세까지 정상으로 회복할 확률은 84%입니다. 또한 44세까지 정상으로 회복할 확률은 75%로 점점 떨어지고 59세까지 환자들이 정상으로 회복할 확률은 6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60세 이상부터는 정상으로 회복할 확률이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안화사의 예후를 판단할 때는 나이 요소를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1002주 동안은 뭘 해도 계속 나빠질 가능성이 높나요? 정답은 O입니다. 모든 질병에는 일반적인 예후가 있는데요. 특발성 안면신경마비가 오면 하루 이틀 사이에 급격하게 악화돼서 2주까지 최대한 악화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증상이 덜 악화되게 하고 빨리 낫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테로이드제를 꼭 먹어야 하나요? 정답은 X라고 생각합니다. 스테로이드와 관련된 앞편의 논문에서 제가 한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테로이드제를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스테로이드제가 효과가 있다라는 코크란의 리뷰의 진실성이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구안화사에 고농도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면 급성 당뇨나 간 수치의 상승이 오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요. 코크란 리뷰에서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1,600여 건의 케이스 중에서 1,300건에 해당하는 두 개의 논문이 영국의 거대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후원을 직간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안화사 환자를 임상에서 많이 보는 입장에서 고농도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해서 급성 당뇨나 간 수치의 상승이 오는 경우를 흔히 보는 저로서는 코크란 리뷰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안면신경 마비에 대해서 OX 퀴즈로 풀어보았는데요. 문항에 따라서는 저와 다소 의견이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편에서 찍은 영상과 뒤에 보여드릴 영상을 통해서 제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방일타 정샘 발일정 한방병원 정인호 원장이었습니다.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